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축 클래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태양광과 환경 맵, 이 환경을 지배하는 그 조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이제 이 내부, 인테리어 씬을 찍기 위해서는 이 인테리어 내부에다가 인공 조명들을 달아줘야 되거든요. 그 인공 조명들을 오늘 한번 설치를 하나씩 해보면서 이 내부를 좀 밝게 연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렉탱글 라이트부터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을 먼저 시작을 해줘야겠죠. 우리 테스트 렌더 세팅으로 바로 설정을 바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키시자마자 테스트 렌더 세팅을 바로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테스트 렌더가 이제 설정이 됐으니까 한번 렌더를 해서 어떻게 씬이 나오는지 지금 요거를 한번 봐야겠죠. 렌더 한번 돌려볼게요. 렌더링. 자, 이렇게 렌더링이 한번 딱 돌아갔는데요. 지금 내부에 아무것도 조명이 이제 들어있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바깥도 살짝 이제 저녁 노을이 질 것 같은 약간 어두운 그런 시간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부가 이렇게 너무 어둡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렉탱글 라이트를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요. 빛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렉탱글 라이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치하시냐면요.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시고요. 누르신 다음에 사각형을 그리듯이, 우리 여기에 있는 렉탱글 있죠? 렉탱글 사각형을 그리듯이 이렇게 사각형을 모서리와 모서리를 이렇게 두 번 클릭해서 렉탱글 라이트를 이렇게 설치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렉탱글 라이트가 설치가 되면은요, 면이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 이렇게 설치가 된 거고요. 여기에서 빛이 내뿜어지는 방향을 이렇게 V-ray 자체에서 표시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빛이 이 사각형 면에서 내뿜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한번 렌더링을 돌려서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자, 렌더링 돌릴게요. 네, 렌더링이 이렇게 잘 돌아갔고요. 이렇게 사각형이 딱 설치가 됨으로써 여기에서 내뿜어지는 빛에 의해서 은은하게 이런 부분이 밝게 이제 밝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강도가 조금 더 약한 것 같아서 렉탱글 라이트의 강도를 조금 더 세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렉탱글 라이트를 딱 설치하시는 순간 여기 에셋 에디터로 딱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여기 조명, 이 조명 탭에 렉탱글 라이트라고 하나가 이렇게 딱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같은 경우는 이름 같은 것도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렉탱글 라이트 하나가 설치가 된 다음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천정 조명 이런 식으로 천정 렉탱글이라고 할까요? 천정 렉탱글 이름을 변경하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선라이트와 마찬가지로요. 여기에 있는 요 30이라고 되어 있는 요 숫자가 이 렉탱글 라이트의 강도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100으로 올렸다. 그럼 이렇게 좀 더 밝은 빛을 내뿜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렌더링을 딱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네, 이렇게 렌더링이 돌리니까 이 빛이 하나만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내부가 어느 정도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죠? 이렇게 잘 보이기 시작한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임의의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각형이 이렇게 작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스케일로 이 사각형을 쭉 줄였거든요. 이렇게 작아지고 다시 한번 렌더를 한번 작게 돌려보도록 할게요. 강도랑 지금 쏘는 방향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동일하게 100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크기만 이렇게 렉탱글 라이트 크기만 줄인 거예요. 다시 한번 렌더링 돌립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듯이 지금 사이즈를 줄이니까 지금 내부가 많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렉탱글 라이트의 사각형의 사이즈, 이 사각형의 사이즈가 빛의 밝기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각형을 넓은 면적으로 만드시면 이 넓은 면적에서 동일한 밝기가 더 많이 내뿜어지니까 C는 더 밝게 빛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사이즈를 원래대로 이렇게 돌려놓고요. 색깔을 한번 제가 이걸 바꾸고 싶어요. 지금 하얀색 빛으로 이렇게 내뿜어지고 있는데 하얀색 빛이 아니라 제가 이거를 약간 주황색, 약간 전구색 느낌으로 이거를 만들고 싶습니다. 색깔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에셋 에디터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요. 여기에서 이 렉탱글에서 여기 컬러 부분이 있습니다. 이 컬러 부분을 이렇게 딱 선택하셔가지고 조명의 색상을 집어넣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 요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렌더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니까 이제 조명 전체적으로 이 주황빛을 띠면서 내부가 약간의 이런 주황빛들이 점점 묻어나게 되는 씬이 만들어졌죠. 저는 색깔을 약간 흰색을 더 띠게 만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직도 많이 어둡기 때문에 조명을 추가적으로 좀 더 설치를 해서 내부를 전체적으로 이제 밝게 좀 연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깔을 조금 더 흰색 쪽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서 조금 더 약간만 주황빛을 띠도록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전체적으로 씬을 밝히기 위해서 렉탱글 라이트 하나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좀 크게 이제 공간을 전체적으로 채워서 이렇게 렌더링 할 수도 있지만요. 이거는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좀 더 좀 사실적으로 연출하시려면은 이 렉탱글 라이트를 여러 개를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설치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를 설치한 걸 가지고 이제 옆에다가 하나를 더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를 더 설치를 해야 되니까 렉탱글 라이트를 다시 한번 눌러서 다시 한번 설치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내가 이 전체적으로 천장 부분은 조명의 그 색깔이나 조명 강도 같은 것들이 다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렉탱글 라이트를 천장 쪽에 하나를 만드셨다면 이 천장 쪽에 있는 이 밝히는 조명들은 하나 만든 거를 복사로 추가해 주셔야 돼요. 복사. 무브 컨트롤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쪽에도 하나 더 있으면 좋으니까요. 두 개 선택해서 무브 컨트롤로 이쪽 방향으로 복사를 해줘야겠죠. 얼마일까요? 한 4000 정도 복사를 해주고 곱하기 2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쪽에서 무브 컨트롤로 2000 정도를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조명이 이렇게 복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요. 내가 렉탱글 라이트를 이렇게 눌러서 하나를 설치를 하면 지금 여기 에셋 에디터로 들어가시면은요. 여기 조명 탭에 지금 내가 요거를 여러 개를 이렇게 복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요 하나만 이렇게 존재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컴포넌트처럼 작동을 하는 거예요. 컴포넌트처럼. 말 자체가 컴포넌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의 강도만 이렇게 조절을 해도 이 복사된 이 조명, 렉탱글 라이트 전체 조명이 다 같이 컨트롤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사를 이용해서 천장에다가 조명을 달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살짝 강도를 70 정도로 낮추고요. 다시 한번 렌더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렌더링.
네, 약간의 이런 어떤 은은한 이 주황빛이 돌면서 전체적으로 군데군데 밝게 조명들이 빛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생긴 렉탱글 라이트의 면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광원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내가 처리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 렉탱글 라이트에 대한 설정 값을 바꿔 주셔야 되는데, 렉탱글 라이트 여기 선택하시고 여기 설정 창에서 여기 옵션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옵션. 자, 여기 옵션으로 가주시게 되면은요, 이쪽에 제일 위쪽에 인비저블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인비저블이란 말 자체가 안 보이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원을 나는 보이지 않게 만들겠다. 인비저블을 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렌더를 한 번 다시 돌려보도록 할게요. 렌더링. 자, 이렇게 안 보이게 처리를 하니까요, 이제 씬이 광원이 사라지면서 좀 더 자연스러운 그런 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확인이 되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보이세요? 이런 거? 이게 뭘까요? 자, 이거는 내가 설치한 렉탱글 라이트의 광원이 반사가 많이 일어나는 이런 메탈이나 어떤 러프니스 값이 낮은 이러한 반사가 많이 일어나는 재질에 비춰서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에 있는 요 벽에 요 재질을 반사가 많이 일어나는 재질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선택해서 재질이 안 들어가 있는데 재질을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요 재질을 반사가 많이 일어나도록 Vlay에서 리플렉션 값을 쭉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렌더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렌더링. 자, 이렇게 렌더링이 돌아갔는데 지금 제가 이 재질을 반사가 많이 일어나는 리플렉션 값을 쭉 올려서 1:1 정반사가 일어나도록 했더니 여기에 있는 천장에 달린 이 광원이 비쳐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반사가 일어나는 재질에도 이 광원이 표시되지 않도록까지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건 어디서 하냐면 천정 렉탱글에서 어펙트 스페큘러와 어펙트 리플렉션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의 조명이 이렇게 설치가 되면 이 조명은 인비저블 체크해 주시고 어펙트 스페큘러 꺼 주시고 어펙트 리플렉션까지 이렇게 3개의 설정까지 세트로 다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렌더링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돌립니다. 자, 이렇게 렌더링이 돌아갔죠. 여기에 광원이 아까 전에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살짝 보였던 것들, 그리고 이쪽 벽면에 반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보였던 것들이 전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렉탱글 라이트 같은 경우는 다른 조명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조명도 광원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인비저블 체크, 어펙트 스페큘러 체크 해제, 어펙트 리플렉션 체크 해제 요 3개를 세트로 해주시고 내가 나한테 알맞는 조명의 설정 값을 찾아 주셔야 된다. 그리고 색깔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꿔 주실 수 있다. 렌더링 해볼게요. 강도를 조금 올렸기 때문에 씬은 좀 더 밝아졌겠죠. 네,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렉탱글 라이트를 이제 설치를 어떻게 하냐? 설치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렉탱글 라이트를 천장에다가 설치해 주는 방법이 첫 번째로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고요.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방법, 제가 이 렉탱글 라이트를 아예 지워보도록 할게요. 딜리트. 자, 이 렉탱글 라이트를 설치하는 두 번째 방법은 주로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저는 이 렉탱글 라이트를 창문 바깥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창문 바깥에다가 설치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서요. 지금 이 안쪽의 공간으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빛이 들어올 때 여기에 있는 이 창문으로 빛이, 태양빛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충하면서 전체적으로 씬을 좀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창문 밖에다가 렉탱글 라이트를 설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렉탱글 라이트가 이쪽으로 빛이 들어오도록 하나 설치해 주시고, 이쪽으로도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창문 바깥에다가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설치를 바로 해볼게요. 렉탱글 라이트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내가 빛의 방향을 저 안쪽으로 해야 되니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 주시고, 다시 한번 방향을 이렇게 지정하신 다음에 내가 맞는 방향이 됐을 때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게 되면 방향까지 이렇게 바로 지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살짝 밖으로 이렇게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랑 여기 창문이 두 개 있으니까요. 요거는 무브 컨트롤로요. 이렇게 이쪽으로 하나 더 복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렉탱글 라이트, 요거를 렉탱글 오른쪽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도록 할 거고요. 여기는 인비저블 스페큘러 리플렉션까지 꺼줍니다. 그리고 나서 강도를 한 50 정도로 이렇게 살짝 높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렉탱글 라이트로 가서요. 씬이 어떻게 밝혀지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렌더링 돌립니다. 자, 이렇게 지금 빛이 밝혀졌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쪽 창문으로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서 이쪽에 걸려서 이쪽은 살짝 어둡게 처리됐지만, 지금 이쪽으로 이제 갈수록 점점 더 빛이 밝아지는 약간 그라디에이션 효과까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은 완전히 어둡지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서서히 밝아지는 이러한 느낌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살짝 빛의 밝기를 좀 더 밝게 하고 한번 렌더를 다시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블라인드는 제가 살짝 제거를 하고요. 제거를 하고 렌더를 돌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밝기를 살짝 70 정도로 이렇게 올린 다음에 렌더를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여기 있는 이 렉탱글 라이트에 의해서 어때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쪽으로 갈수록 서서히 밝아지는 이런 느낌이 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렉탱글 라이트를 창문 바깥에 설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림자들이 떨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은은하게 공간을 더 연출을 더 자연스럽게 해주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우리 설정에서 노출을 조정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카메라에 여기 익스포저 밸류라는 요 값이 있습니다. 이 익스포저 밸류가 낮아지면 씬은 밝아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금 어두우니까 조금만 더 밝게 만들기 위해서 요 숫자를 14 정도로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렌더를 하면 씬이 조금 더 밝아지면서 조금 더 내부가 밝게 처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낮춰볼까요? 13.
네, 이제는 공간이 아주 충분하게 빛이 이렇게 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밝게 처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스카이라이트가 너무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는 태양 혹은 여기에 있는 이 엔바이러먼트의 값을 절반이나 이런 식으로 좀 낮춰주셔서 동일한 노출값일 때 스카이라이트와 태양의 강도를 낮춰서 여기 있는 배경과 이 내부의 색상을 조금 더 밝기를 일치시키는 이런 작업을 좀 해주시면 좋은 거죠. 이렇게. 자, 제가 이 창문 바깥에다가 이렇게 한쪽에다만 렉탱글 라이트를 이렇게 설치를 했잖아요. 제가 이쪽에다도 렉탱글 라이트를 한번 설치해 가지고 한번 씬을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렉탱글 라이트를 다시 한번 여기 창문에다도 이렇게 설치해 볼게요. 쉬프트 누르고 클릭, 안쪽으로 화살표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무브 컨트롤로 이쪽으로 복사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요거 두 개를 잡고 살짝 뒤로 빼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에셋 에디터 가서 조명에 가시면은 하나의 렉탱글 라이트가 더 설치가 됐으니까 요거의 이름은 렉탱글 왼쪽이라고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강도를 동일하게 70으로 이렇게 맞춰주고요. 옵션에서 인비저블, 어펙트 스페큘러, 어펙트 리프렉션 요 세 개를 항상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자,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죠. 렉탱글 라이트로 가서요. 렌더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렌더링이 돌아갔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까랑은 좀 다르게 여기에서는 요렇게만 이제 그라데이션 처리가 이루어지는 게 보여지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이쪽에도 이렇게 그라데이션 처리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여기가 많이 밋밋해지면서 이렇게 천정 부분에 그라데이션 처리가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씬과 요 씬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요, 뭐가 더 씬이 풍성하냐 라고 봤을 때 지금 요 아래쪽에 있는 요게 좀 더 사실에 가까운 자연 환경입니다. 빛의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빛은 태양빛이 사실적으로 제일 강합니다. 태양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조명을 어떻게 밝혀도 이 내부는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온다면 그 태양빛이 들어오는 쪽이 더 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씬을 구성할 때 이 밝은 쪽과 어두운 쪽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우리 눈에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동일한 밝기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보다는요, 지금 요것처럼 살짝 방향성, 그러니까 빛의 방향성이 있는 이러한 씬이 좀 더 사실적인 느낌에 더 가깝고 좀 더 예쁘게 보인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렉탱글 라이트를 이제 바깥쪽에다 처리를 할 때 빛의 방향을 저는 이제 고려를 해요. 저는 이쪽 방향으로 이제 빛을 내뿜어서 빛이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어두워지는 그런 씬을 연출을 하겠다 하시면은 여기에 있는 요 렉탱글 라이트는 지워버리고 나는 이쪽 방향에만 렉탱글 라이트를 설치해서 이쪽으로 빛을 내뿜도록만 설치를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적인 밝기는 뭘로 조정하는 거예요? 여기 설정에서 익스포저 밸류 값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밝기만 노출 값을 조정해서 만져주시게 되면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벽면과 밝은 벽면이 구별이 되면서 이게 씬이 좀 더 다채로워 보이고 좀 더 풍성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있는 요 태양이랑 이 환경 엔바이러먼트 빛을요 아예 꺼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선라이트도 아예 이렇게 끄고요. 렌더링을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렉탱글 라이트만으로 지금 요거 씬을 구성을 하게 된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날카롭게 빛이 이쪽은 이제 밝고 이쪽은 이렇게 어둡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이유는 렉탱글 라이트가 지금 바닥에 이렇게 딱 맞게 설치가 됐어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바닥이 이렇게 빛이 내뿜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경계로 이쪽은 밝고 이쪽은 어둡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제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요걸 이제 이동 도구로 살짝 위로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회전 도구로요. 이걸 살짝 이렇게 기울여 주시면 이쪽 하늘에서 이렇게 살짝 내려오는 이런 느낌의 렉탱글 라이트를 얻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고 이동 도구로 살짝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시면 창문으로 빛의 방향을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렉탱글 라이트 빛을 얻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렌더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보시게 되면 이제는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빛이 들어오는 듯한 그런 조명을 연출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리고 렉탱글 라이트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요. 이렇게 간접 조명 같은 것들을 렉탱글 라이트를 설치해서 이제 넣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렉탱글 라이트 한번 눌러서 간접 조명을 이렇게 한번 설치를 좀 해볼까요? 이 정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조명을 간접등 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시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광원이 보여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처리를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가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간접등의 강도를 한 50 정도로 하고 요거는 조금 더 주황빛이 많이 돌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서 렉탱글 라이트를 집어넣어 주도록 할게요. 살짝 여기 모자르네요. 스케일로 키워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렌더링을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렌더링을 돌렸더니 주황빛의 간접등, 이 안쪽에 있는 간접등이 이렇게 빛을 내뿜으면서 이렇게 가려진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은은하게 처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조명은 그 옆에 있는 스피어 라이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피어 라이트는요, 구 형태의 볼을 이 공간 안에 설치해서요, 사방으로 빛을 내뿜게 하는 그런 조명이에요.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가운데에다가 이제 저를 조명을 설치할 거라서요, 이렇게 수직선을 하나 그어서 여기에다가 조명을 바로 설치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스피어 라이트 이렇게 설치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구의 중심 클릭해 주신 다음에 반지름값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 정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스피어 라이트에서 렉탱글 라이트는 전부 다 꺼버리고요. 렉탱글 라이트는 전부 다 이렇게 비활성화를 시켜 주신 다음에 스피어 라이트 하나 설치됐네요. 바로 렌더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네, 렌더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마찬가지로 광원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스피어 라이트 인비저블을 체크해 주신 다음에 어펙트 스페큘러 꺼주시고 어펙트 리플렉션 꺼주셔야지 되는 거죠. 강도가 조금 약한 것 같으니까요. 강도를 100으로 이렇게 높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렌더링 돌립니다. 네, 이렇게 공간 전체를 사방으로 빛을 내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 전체가 밝아지는데 이게 이제 좀 좋지 않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다 동일한 이런 느낌이 나니까요. 전체적으로 씬이 풍성해지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빛은 방향성을 가지고 설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정해가지고 내가 빛을 쏴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구분을 좀 시켜주시는 게 씬을 전체적으로 좀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스피어 라이트고요. 이 스피어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여기 선택하고 스케일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줄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렌더를 돌려보면은요. 네, 스피어 라이트의 면적 자체가 굉장히 작아지다 보니까 빛의 밝기도 굉장히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적에 비례하는 것이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셋 에디터에서 아예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자,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스팟라이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스팟라이트 눌러주세요. 자, 스팟라이트로 이렇게 제가 넘어왔고요. 스팟라이트를 어디다 달아 볼 거냐면요. 여기 위쪽에 다운라이트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스팟라이트를 이렇게 달아줘서 이 스팟에서 떨어지는 핀 조명, 우리 무대 조명 같은 삼각형, 우리 콘 모양으로 떨어지는 조명 있잖아요. 그런 조명을 여기에 있는 스팟라이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스팟라이트를 사용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벽면에 이렇게 모양을 낼 때, 벽면에 빛이 떨어지는 이 모양을 낼 때만 주로 사용을 하고요. 메인 조명을 이제 밝히는 용도로는 조금 부족한 조명이 스팟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팟라이트는요, 이걸 눌러주시고, 스팟라이트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클릭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여기 정중앙에 저는 클릭을 해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 겁니다. 자, 스팟라이트를 하나 설치했으니까요. 렌더를 한번 돌려봐야겠죠. 렌더를 돌릴게요. 렌더링.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빛이 약간 떨어지는 모양이 지금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근데 지금 빛이 너무 어둡죠.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강도를 한번 설정해 보면은 스팟라이트의 기본 강도는 1000이에요. 1000. 1000은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큰 숫자죠. 큰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빛이 약하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스팟 점 하나에서 빛을 내뿜고 있기 때문에 우리 면이나 이렇게 면을 가진 데서 이렇게 내뿜는 것보다 스팟에서 하나가 내뿜는 이 빛이 당연히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광원의 강도가 1000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제 1000 이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1000 이상. 그래야지 조금 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스팟라이트에서 다시 한번 렌더를 돌려봅니다. 자, 이렇게 렌더를 돌려보면은 이 스팟라이트가 이제는 1000 이상이 돼야지만 이렇게 모양이 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좀 의자가 좀 이상하네요. 자, 이거를 여기다도 설치하고 여기다도 각각 설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컴포넌트니까요. 요거를 컨트롤 X 잘라내기를 하신 다음에 조명으로 이렇게 컴포넌트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요. 컨트롤 쉬프트 V 할게요. 컨트롤 쉬프트 V. 동일 위치에 정렬했죠? 자, 컴포넌트 객체 안에서 이제 붙여넣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조명의 모든 여기 조명에 전부 다 스팟라이트가 달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조명을 넣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렌더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약간 미술관 분위기가 나면서 이렇게 간 모양이 떨어지는 벽면에 조명 모양을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쁘죠? 자, 이거는 이제 이 스팟라이트의 이 조명이 얼마만큼 요 가세 모양을 이제 유지하는지를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 스팟라이트에서 여기 콘 앵글과 페넘브라 앵글 요 두 개를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콘 앵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 콘의 각도를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보시면은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저는 각도를 조금만 더 낮춰 볼까요?
자, 여기 페넘브라 앵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 빛을 퍼지게 할 건지 아니면 빛을 더 날카롭게 해서 이 퍼지는 느낌이 없이 이렇게 약간 무대 조명, 핀 조명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경계를 처리할 건지를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페넘브라 앵글. 그래서 적당한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다시 한번 렌더링 해볼까요? 렌더링 돌립니다. 여기로 가서 돌려야겠죠? 렌더링 돌립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 각도에 따라서 빛의 조명의 밝기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살짝만 강도를 높여주도록 할게요. 스팟라이트의 강도를 5만 한번 해볼게요. 5만. 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밝기가 조금 더 이렇게 향상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랑 여기 있는 노출값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 노출값이 기본적으로 14.229로 이렇게 돼 있으시다면은 지금 기본값, 여기 스팟라이트의 기본값을 거의 5만 정도로 해주셔야지 서서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지금 노출값이 12로 계속 낮춰져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이렇게 설정하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씬이 밝게 설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원래 값 14.229로 이렇게 한 다음에 렌더를 이렇게 돌려보면 5만으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너무 어둡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 스팟라이트 같은 경우는 기본 익스포저 노출값에서는 스팟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10,000 이상은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거의 한 5만, 거의 한 10만까지 여러분들 고려를 해서 이 스팟라이트 밝기를 설정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스팟라이트 밝기를 10만 15만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5만. 네, 그제서야 조금씩 씬이 스팟라이트에 의해서 밝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스팟라이트에서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그 옆에 있는 IS 라이트라는 것도 한번 집어넣어 볼 건데요. 이 IS 라이트도 스팟라이트랑 거의 동일한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IS 라이트는 우리 기본적으로 다 설정이 된 이 IS 파일을 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스팟라이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에셋 에디터에서요. 이제 집어넣었던 스팟라이트를 아예 딜리트 시켜버릴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IS 라이트를 동일하게 여기다 설치를 할 겁니다. 자, 그 옆에 있는 IS 라이트 클릭하시고 지금 여기 폴더가 열려요. 그래서 IS 설정된 그 설정값 파일을 열어라. IS 파일을 열어라 라고 지금 이렇게 폴더를 딱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면은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IS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요. ieslibrary.com이라는 사이트예요. ieslibrary.com 여기에 들어가시면은요. 이 모양이 이렇게 다 이제 조명의 모양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아주 예쁘게 다 설정된 그런 조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하는 거를 이제 하나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요거 괜찮나요? 요거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해보죠. 여기에서 IS 다운로드 요거를 이제 눌러주시면 요 파일을 여기 IS 파일을 이렇게 딱 눌러서 바탕화면에서 IS 파일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IS를 이제 집어넣을 수 있도록 설정이 바로 되는 겁니다.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IS 라이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컨트롤 X를 누르고요. 여기에는 컴포넌트 조명에다가 컴포넌트 편집 모드로 들어간 후에 우리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 동일 위치에 정렬 컨트롤 쉬프트 V 아시죠? 이렇게 한 번에 모든 조명에 집어넣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여기 스팟라이트 요거를 이제 렌더링 해보면 되겠죠. 렌더링 해볼게요. 렌더링. 조명이 살짝 보이지만 약간 좀 어둡죠. 강도를 좀 높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들어가서 IS 라이트의 강도를 인텐시티 이거 켜주셔야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조절하실 수 없습니다. 이 인텐시티 값을 한 10,000 정도로 이렇게 한번 높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렌더링.
네, 아주 은은하고 아주 괜찮은 이런 빛이 지금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 있는 설정에서 우리 카메라의 노출값 조절하는 거 있죠. 이것만 이렇게 노출값을 낮춰서 씬을 전체적으로 밝게 만들어 주시면 단순한 이 작업 하나로 괜찮은 아주 씬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islibrary.com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요. 이렇게 좀 예쁜 조명들 여러분들 많이 잘 활용해서 이 isLight 같은 경우는 예쁜 조명들이 많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써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자, 다음으로 요거는 다시 한번 지워주고요.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해볼 거는요. 여기에는 옴니라이트라는 걸 해볼 거예요. 옴니라이트라는 것도 사용성이 조금 적습니다. 요거는 우리 스피어라이트, 이 스피어라이트랑 거의 사용법이 동일한데요. 자, 여기 우리가 아까 선을 이렇게 그렸듯이 이 옴니라이트도 이제 사방으로 빛을 내뿜는 그런 조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다가 공간의 중간에다가 제가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서 여기에다가 이거를 제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기 스피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반지름을 이렇게 입력해서요. 구를 내가 크게 만들지 작게 만들지를 결정해 줄 수 있었는데 이 옴니라이트 같은 경우는 그냥 클릭만 하면 바로 들어가고요. 반지름 값을 지정해서 좀 더 크게 만들 수 없는 그런 조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영역에서 빛을 사방으로 내뿜기 때문에 우리 스팟라이터와 같이 우리 옴니라이트의 기본값은 이렇게 기본값이 1000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렌더를 한번 해볼게요. 렌더링 돌립니다. 좀 어둡죠? 마찬가지로 강도를 조금 올려서 한 4000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렌더를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씬을 다 밝게 할 때 이 옴니라이트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용성이 좀 떨어지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볼 거는요. 여기에 있는 메쉬라이트 알아볼 거예요. 메쉬라이트.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게 바로 메쉬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메쉬라이트는 지금 기본적으로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확인되실 건데 이 메쉬라이트를 활성화 시키시려면요. 객체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객체. 그래서 여기 뭔가 이렇게 하나의 객체를 이렇게 선택하고요. 객체를 그냥 선택하면 이제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룹 상태나 컴포넌트 상태의 객체를 선택하셔야지만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걸 제가 솔리드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었더니 그리고 선택했더니 메쉬라이트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메쉬라이트는 뭐냐면 객체를 조명화 시키는 겁니다. 객체를 조명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각형 박스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요거를 선택하고 메쉬라이트를 이렇게 딱 누르시게 되면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점점점이 이렇게 뜨면서 이 객체가 V레이에서 메쉬라이트 처리가 됐다고 확인할 수 있도록 박스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메쉬라이트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다시 한번 렌더링 해보면 조명이 돼요. 그 자체로 내가 만든 모양의 조명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침대 옆에 곰돌이 모양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조명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곰돌이 모양을 이제 스케치업에서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진 객체를 선택하고 메쉬라이트 눌러주시기만 하면 빛을 내뿜는 곰돌이 조명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곰돌이를 목이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얼굴을 이렇게 빼고 팔을 이렇게 빼서 요거 이제 그룹으로 만들었다. 곰돌이라 칩시다.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고 요걸 이제 메쉬라이트를 딱 눌러요. 요거 이제 치워보고 옆으로 살짝
그리고 나서 여기 메시라이트를 렌더링을 이렇게 해보면 곰돌이 같지가 전혀 않지만 이 곰돌이 모양이라면 이런 식의 내가 만든 객체가 이제 조명화돼서 침대 옆 맡에 이제 놓여지는 그런 조명 같은 효과를 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강도도 한번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변경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있는 메시라이트 요거겠죠. 요거는 지웠으니까 곰돌이 메시라이트 라고 이름을 변경해 주시고 강도를 조금 낮춰서 은은하게 15 정도로 하고요. 여기에는 컬러를 이렇게 약간 초록빛을 내뿜는 그런 곰돌이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그리고 렌더링을 이렇게 하면요, 초록색 광원으로 빛을 내뿜는 그런 모양의 이러한 조명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이게 바로 메시라이트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스케치업 V-ray 마스터 강좌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요. 여기에는 렉탱글 라이트부터 시작해서 스피어 라이트, 스팟라이트, IS 라이트, 그리고 옴니 라이트, 그리고 메시 라이트까지 이렇게 6가지 인공 조명에 대해서 우리가 쭉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여기 렉탱글 라이트,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렉탱글 라이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조명을 설치하고 이 렉탱글 라이트에 딸린 이러한 조명의 설정들, 이러한 설정들을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오늘 수업에서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 기타 기능 5번째 강좌 기타 기능 설명 수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